자, 직선의 방정식 보도록 합시다. 자, 맨 처음에 직선의 방정식을 하기 전에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걸 볼 거예요. 이게 뭐냐면 조건을 만족시키는 점이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을 우리가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조건을 만족시키는 점의 좌표를 x, y로 둔 다음에 문제에 어떤 조건이 있을 텐데, 그 조건을 이용하여 x와 y 사이의 관계식을 만들면 우리는 그것을 이용해서 도형의 방정식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자, 조금 뜬구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예시를 봅시다. 한 점과 기울기가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을 앞에서 말했던 자취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구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a, x1, y1을 지나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적당한 빨간 직선이 있고요. 이 직선이 a, x1, y1을 지나고 기울기가 m이라고 합시다. 우리가 기울기 m이라고 하는 것은 중학교 때 배웠다시피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라고 잘 배우셨을 거예요. 그치? 그러면 a가 아닌 어떤 또 다른 임의의 점을 잡읍시다. 이 점을 x, y라고 잡을게요. a와 다른 점이니까 x1과 x는 당연히 다르겠네. 그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잡아낼 수 있냐면 x1에서 x1을 빼고 y에서 y1을 빼면 언제나 기울기 m이라고 하는 걸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x, y는 직선 위에 있는 임의의 점을 말해요. a가 아닌 임의의 점을 말해요. 그러면 얘가 x와 y의 조건을 가지고 만들어낸 식인데, 얘를 조금 정리해보면 양변에 x 빼기 x1을 곱해주면 어떤 식이 바뀔 거냐면 y 빼기 y1은 m의 x 빼기 x1이 될 거고, y1을 넘겨주면 y는 m의 x 빼기 x1 플러스 y1이라고 잡아낼 수 있네요. 우리가 얘를 한 점과 기울기가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잡아요. 즉 예를 들어서 기울기가 3이고 만약에 지나는 점이 2,3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얘를 보고 바로 직선의 방정식을 y는 기울기가 3이고 2,3을 지나니까 x-2 더하기 3이라고 잡아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아셨죠? 자, 이번에는 x1, y1을 지나는데 x축에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이야. x축에 평행하다는 건 기울기가 0이라는 거네. 즉 y 빼기 y1은 기울기 0의 x 빼기 x1이니까 y는 y1이라고 나올 거예요. 즉 만약에 a가 2,3이라고 한다면 x축에 평행한 이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잡아낼 수 있냐면 y는 3이라고 잡아낼 수 있겠네요. 아셨죠? 자, 그럼 이번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봅시다. 자, 기울기가 이고 점 3,2를 지나는 직선은 y는 기울기니까 2에 3,2를 지나니까 x-3 플러스 2. 마저 정리해보면 2x-6 플러스 2니까 2x-4. 즉 y는 2x-4를 우리는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잡아요. 2번 3,2를 지나고 x축에 평행한 직선이라고 하는 건 3,2를 지나고 x축에 평행한 거니까 바로 우리는 y는 2라고 잡아낼 수 있겠네요. 괜찮죠? 자, 이번에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야. 얘도 어렵지 않아요. 자, 서로 다른 두 점 x1, y1, x2, y2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인데 기울기 m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기울기 m은 x2 빼기 x1분의 y2 빼기 y1이니까 분모가 0이면 안 돼요. 그래야만이 기울기가 존재하겠지. 즉 x1과 x2가 다를 때 기울기 m이라고 하는 게 정의가 될 텐데, 그때 기울기 m 대신에 이 식을 아까 배웠던 그 식에다가 그대로 대입을 해주고
그대로 대입을 해주고 x1, y1을 지하니까 x 빼기 x1 플러스 y1이라고 써주면 돼요. 또는 얘를 x2 빼기 x1 분의 y2 빼기 y1 한 다음에 이 점이 얘가 x2, y2도 지나니까 x 빼기 x2 플러스 y2라고 적더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식을 정리해보면 이 식이나 이 식이나 같음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x1와 x2가 같다면, 즉 기울기 m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분모가 0이면 안 되는데 분모가 0이 돼버리기 때문에 기울기가 정의되지 않는다면, 즉 이런 식으로 x1과 x2가 같다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y축에 평행하게 돼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얘를 2,3 얘를 2,7이라고 한다면 요 직선의 방정식은 x는 2라고 잡으시면 됩니다. 맞았죠? 어렵지 않겠죠?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다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3,2와 2,-3을 지나는 직선이야.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기울기 m을 알아야 되는 건데 두 점의 x좌표가 다르기 때문에 기울기를 정의할 수 있어요. 기울기 m이라고 하는 것은 3 빼기 2분의 2 빼기 3 그래서 1분의 5 즉 5라고 잡으시면 되겠죠. 제가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뺐는데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빼더라도 상관없겠지. 그치? 어차피 분모와 분자가 동시에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나올 거예요. 그렇다고 하는 건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은 기울기가 5고 3,2를 지나니까 x-3 플러스 2 즉 5x-15 플러스 2 즉 5x 빼기 13이라고 잡을 수 있겠네요. 두 점 2,1과 2,5를 지난다면 x좌표가 같기 때문에 기울기가 정의되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바로 x는 2가 주어진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잡아낼 수 있어요. 어렵지 않지? 자, 이번에는 x절편과 y절편이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이야. 자, a, 0을 지나고 0, b를 지난다면 아까 했었던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했던 것처럼 기울기를 구하고 a, 0을 지나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두 개의 절편을 지나는 거는 조금 특이한 케이스여서 직선의 방정식이 조금 깔끔하게 뜨는데 얘를 정리하시면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은 이렇게 예쁘게 변환이 돼요. 즉 x절편이 2, y절편이 4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한다면 2분의 x 더하기 4분의 y는 1이라고 바로 잡아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바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낼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조금 편리하긴 한데 또 다르게 보면은 조금 불편하긴 해요. 왜냐면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봤을 때 바로 알아채야 되는 건 뭐냐면 기울기라고 하는 직선의 어떤 중요한 특징을 잡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직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떠버리면은 기울기를 바로 구해낼 수가 없어요. 물론 조금만 생각하면 바로 구해낼 수 있긴 하지만 조금 불편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구하는 법은 조금 특이 케이스로 알아두시고 알아도 되고 몰라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은 유도하는데 어렵지 않기 때문에 조금 공부를 해보시면은 외우는 데는 지장이 없으실 거예요. 공부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워질 거예요.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가지고 놀 때는 두 가지 형태를 많이 가지고 노는데 어떤 형태를 가지고 노냐면 표준형과 일반형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가지고 놀아요. 첫 번째로 직선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라고 하는 것은 기울기와 y절편을 가지고 만드는 건데 y는 mx 더하기 n꼴이에요. y는 mx 더하기 n꼴을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라고 잡는데 요 m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기울기라고 잡기 때문에 요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 요 기울기와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르는 각의 크기라고도 잡아낼 수 있어요. 알았죠? 죄송해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잡았을 때 기울기 m이라고 하는 것은 탄젠트 세타라고 잡아낼 수 있어요. 왜냐면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것은 AB의 길이분의 BC의 길이니까 이 직각삼각형에서 AB의 길이분의 BC의 길이니까 AB분의 BC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즉 기울기가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잡아낼 수 있어요. 또 다른 형태는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인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고 잡아낼 수 있죠. 단 이때는 a와 b가 a가 0이 아니거나 또는 b가 0이 아니다. 즉 뭐냐면 a와 b가 동시에 0이지만 않으면 돼요. 자, 이런 걸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라고 하는데 이 일반형권은 말은 일반형이어서 우리가 조금 더 편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지만은 기울기를 갖고 놀기가 조금 불편해요. 그래서 일반형이 나오면은 이런 식으로 표준형 꼴로 또는 y는 뭐시기 x는 뭐시기로 바꿔서 직선의 형태를 어떤 형태인지를 찾아내셔야만 돼요. 직선의 일반형이 나오면 표준형으로 또는 이런 식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럼 도대체 일반형을 왜 배우냐? 일반형을 쓸 때가 있어요. 나중에 직선과 직선 위에 있지 않은 한 점의 거리를 구할 때 우리는 일반형을 이용을 해요. 그래서 지금 살짝 배운다는 거예요. 자, 모든 직선의 방정식은 일반형으로 표현이 가능해요. 자, 기울기가 있는 또는 x축의 평행한, y축의 평행한 모든 직선의 방정식은 일반형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표준형은 기울기가 y좌표는 쉽게 알 수 있어서 그래프의 개형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은 x축의 수직인 직선은 표현이 불가능해요. 즉, 이런 형태 x는 3이라고 하는 이 형태는 표준형으로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표준형이라고 하는 것은 기울기와 y절편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건데 기울기를 표현할 수 없다면 당연히 표준형으로도 나타낼 수 없겠죠. 자, 이번에는 직선의 방정식과 관련된 조건으로 문제를 푸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문제에서 서로 다른 세 점 ABC가 한 직선 위에 있는 경우 이때는 뭘 이용하는 거냐면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면은 임의의 두 점을 잡더라도 언제나 그 기울기는 모두 같아요. 당연하겠지. 그치? 그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시는 거예요. 자, 예제를 봅시다. 세 점 A, B, C가 한 직선 위에 있도록 하는 양수 A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으니까 임의의 두 점을 택하면 언제나 그 기울기는 같을 거예요. 즉 선분 AB의 기울기를 구해보시면 A-1 빼기 A-2분의 2A 플러스 1 마이너스 2 이거랑 뭐랑 같을 거냐면 BC의 기울기 A-2 마이너스 2분의 그 다음에 2 빼기 4가 같다는 거죠. 즉 계산해 봅시다. 좌변은 A-1 마이너스 A 플러스 2분의 2A 플러스 1 마이너스 2 없어지면은 1분의 2A 마이너스 1이지. 우변이라고 하는 건 A 마이너스 2 플러스 2분의 6 A분의 6이네요. 그치? 그럼 이렇게 크로스 하시면 2A제곱 마이너스 A는 6이네. 그러면은 2A제곱 마이너스 A 빼기 6은 0. 1, 2, 3 이렇게 하시면은 A는 2 또는 A는 마이너스 2분의 3
답은 2로 결정 나버렸네. 문제가 조금 잘못 만들어졌죠? 그치? 바로 이렇게 A가 나오면 안 되는데, 왜냐면 한 점의 기울기 아니다? 이렇게도 잘했죠? 저 지금 두 점의 기울기 비교했구나? 그치? 그래서 A는 2라고 잘 잡아내시면 되네요. 그쵸? 자, 이번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냐면, 직선이 두 용의 넓이를 2등분하는 경우예요. 직선이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한다면, 근데 그 직선이 만약에 꼭지점을 지난다면은 무조건 이 직선은 대변의 중심을 지나야만 해요. 그래야만이 이 직선이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할 수 있어요. 만약에 직사각형, 정사각형, 평행사변형, 마름모 같은 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한다면 무조건 어디를 지나야 되는 거냐면 이 두 대각선의 교점, 여기를 직선이 지나가야만이 여기 넓이와 여기 넓이가 같다고 잡아낼 수 있어요. 알았죠? 만약에 원의 넓이를 이동한다면 원의 중심을 직선이 지나가야만이 두 용의 넓이를 2등분할 수 있어요. 알았죠?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좌표 평면이 네 직선 x는 마이너스 1 해봅시다. 대충 그립시다. x는 마이너스 1, x는 5, y는 마이너스 3, y는 1로 둘러싸인 도형을 y는 mx가 2등분할 때 상수 m의 값을 구하래요. 자, 그러면은 길이 재볼까? 요 길이 6, 그치? 요 길이 4, 이 길이 4. 별로 의미가 없긴 하지만 그냥 하는 거야. 그치? 다 직각이 있죠? 그럼 이거 직사각형이네. 그럼 얘는 무조건 어딜 지나야 돼? 두 대각선의 중심을 지나가야 돼요. 두 대각선의 중심을 지나가야겠죠. 그치? 그러면 요 점의 좌표는 뭐냐면 x가 마이너스 1이고 y는 3인 거고, 요 점의 좌표라고 하는 건 x가 5고 y 좌표는 1이네.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이 대각선의 교점이니까 얘는 전 시간에 배웠던 거 이용하시면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5, 2분의 3 플러스 1. 그러면은 2분의 4니까 2,2가 나오겠네요. 그 y는 mx가 2,2를 지나야 되는 거니까 대입을 해주시면은 2는 2m이니까 m은 1이라고 잡아낼 수 있겠네요. 어렵지 않죠? 자, 이번에는 직선이 정점을 지나는 경우입니다. 직선의 방정식에 x, y 이외에 문자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문자를 공통인수로 생각해서 방정식을 적당히 인수분해해요. 그 다음에 정점, 즉 정해진 움직이지 않는 점을 파악하신 다음에 직선을 회전시키면서 문제를 파악해 주시면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y는 mx 빼기 2m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직선을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x, y 이외에 새로운 이외의 문자가 있겠죠? 그럼 얘를 m으로 묶어주시면은 x-2 플러스 1이라고 잡아요. 지금 뭘 하려는 거냐면 이 직선이 m의 값에 관계없이 언제나 지나는 점을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뭐뭐에 관계없이 이렇게 때 외웠던 항등식이에요. 즉 뭐냐면 m이 값에 상관없이 언제나 지나게 할 거니까 m의 개수를 날려버리면 되겠네. 없애버리면 되겠지. 그럼 얘가 0이면 되는 거니까 x가 2면 되고요. x가 2가 돼서 여기가 0이 돼버리면 y 값은 1이 되네요. 즉 얘는 언제나 2,1을 지나는 직선이에요. 언제나 2,2를 지나는 직선입니다. 얘가 a는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2와 그 다음에 1,7, 1,7을 지나는 선분과 언제나 만나도록 하는 실수 m의 값의 범위를 구하래요. 요 직선이라고 하는 것은 2,2를 지나는 적당한 어떤
어떤 직선도 될 수 있어요. 어떠한 직선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얘가 선분 AB와 무조건 만나야만 해요. 무조건 만나야 해요. 그럼 얘는 어디까지 움직일 수 있냐면 여기부터 이렇게 움직여서 여기까지 움직일 수 있죠. 여기까지 움직일 수 있어요. 그치? 여기부터 여기까지 움직일 수 있어요. 즉 기울기 M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치? 그럼 해봅시다. 이거라고 하는 건 너무 막 썼구나. 여기는 2,1이지. 이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x가 1 증가할 때 그림을 잘못 그렸죠? 어차피 똑같긴 하지. 1,7 여기 아니라 다시 그릴게요. 그림을 잘못 그렸네. 1,2 2,1 마이너스 1,2 1,7 이쪽에 있구나. 죄송해요. 그럼 직선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움직일 수 있네요. 그치? 자, 기울기를 구합시다. 자, 요 기울기라고 하는 건 x가 1 증가할 때 y는 6 감소하는 거니까 기울기 m은 마이너스 6이겠네. x가 1 증가할 때 y가 6 감소하는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이 2가 되는 거니까 x가 3 증가할 때 y는 1 감소했네요. 그럼 얘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1이네. 그렇다고 하는 건 이 실수 m은 기울기 m이 마이너스 3분의 1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점 그 값이 떨어지면서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냐면 m이 마이너스 6까지 떨어졌을 때 선분 AB와 만난다는 걸 알 수 있죠. 즉 m의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3분의 1부터 마이너스 6부터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잡아내시면 되겠네요.